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들어가 볼 텐데요. 앞서 얘기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글로비스인데 좀 다른 차원에서 봐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삼성물산이 왜 이 시점에서 우주로 간다고 했을까? 또 왜 삼성물산에 아주 한 4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느닷없는 인적 분할과 함께 지배 구조를 강화했을까? 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제 아마도 대선 이후에 시대를 뭔가 예상한 대응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이게 어떤 뭐 특정 후보라든가 특정 뭐 정당 이런 거를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 기업들도 특히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많은 시나리오별 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두 개의 그룹,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아직 경영권 승계를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삼성물산과 또 현대글로비스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앞서 나온 것처럼 삼성물산이 이제 스페이스 플랜트라고 해서 우주 한 산업에 뛰어들지는 지금 못하잖아요. 대신 우주 산업이라는 게 전방 산업도 있지만 후방 산업도 있는 겁니다. 뭐 발사대라든가 발사장 또 거기에 수많은 소부장 바로 여기에 삼성이 뛰어든다는 건데요. 이제 서울도와 협의를 하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우주 전문가들을 속속 스카우트하고 뽑는다고 합니다. 이 팀도 이제 삼성물산과 합류를 해서 이제 삼성물산 또 삼성이 국내 대표 우주 후방 산업에 도전한다. 이 우주 후방 산업이라는 건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발사대, 발사장, 저궤도 위성 관련한 시스템 또 우리 소부장이 반도체에 있는 것처럼 우주 산업에도 소재, 부품, 장비가 있거든요. 여기를 뛰어들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우주 쪽으로 아예 이 발사체로 뛰어들기에는 좀 늦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후방 산업, 우주 후방 산업 쪽에서는 이 한국이 상당한 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사장이라는 게 고온 견뎌야죠, 뭐 저온도 견뎌야죠, 초정밀 제어 이런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자, 이 우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삼성물산의 우주라는 또 신성장 동력이 나왔을까? 또 왜 갑자기 뉴스케이 파워의 거의 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또 원전주가 삼성물산이라는 뉴스는 또 왜 나왔을까? 또 삼성물산이 한 40%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갑자기 인적 분할을 했을까? 어찌됐건 삼성물산이 어제 주가가 12% 오르고 오늘도 좀 올라서 PBR이 0.8배를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더 오르게 되면 한 15% 정도 더 오르면 이제 0.9배, 한 배 도전도 해서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민주당의 숙제, 이 지주사들의 0.8배를 일단 마치게 된 건데 자, 지금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경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 어떤 집권당, 뭐 어느 후보가 이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배구조 문제가 급격하게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은 누가 뭐래도 국내 최고의 지주회사죠. 왜냐하면 보유 자산이 24조 이 정도 가까이 됩니다. 22조 이상. 삼성생명 있죠, 삼바 있죠, 삼성전자 있죠, 삼성 SDS 있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 완벽한 경영권 승계도 안 됐고 정점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맨 꼭대기에 있고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지배하는 방식인데 이재용 회장이 양쪽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통해서 뭐 일명 제조 쪽 라인을 잡고 있고요. 삼성생명을 통해서 일명 이제 금융 쪽 라인을 이렇게 잡고 있고 그 꼭대기 정점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있는 건데 하고 저 삼성물산 바로 밑에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무려 43%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삼바 여기까지가 본인의 직계인데요. 문제는 왜 완벽하게 경영권 체계가 갖추지 않았느냐? 중간에 있는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이 삼성전자 저걸 해결하려면 삼성생명하고 금융하고 삼성전자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저건 또 이제 삼성생명보험법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또 다 내던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애매하게 된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저 경영권 체계를 확립하려면 삼성전자를 아예 쪼개서 양쪽으로 그래서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이제 저런 방안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저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저 삼성전자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삼성생명 보험업법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차원에서 아마 삼성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분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삼성물산을 누가 봐도 명시상부 최고의 지주회사로 올리려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도 뭐 지분 많이 갖고 있지만 이재용 회장의 삼남매들도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삼성물산이 정점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세간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을 쪼개서 그 일부를 삼성물산이랑 합치고 삼성물산을 위에 올리고 삼성물산이 양쪽을 잡는 이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주인공은 삼성물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인공을 만들려면 호재를 몰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삼바 지금 우주도 몰아주고 원전도 몰아주고 또 바이오까지 문제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나서서 뭐 증시 부양을 한다든가 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때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 그 명령을 그 제안을 가장 충실하게 따를 기업도 삼성물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삼성은 아직 경영권 체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한번 삼성물산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렇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주가는 삼성물산은 튀어 올랐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비슷한 궤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대차그룹도 지금 삼성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회사가 완벽하게 이 정몽구 회장,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의 경영권 확립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현대차그룹은 경영권 승계가 진행 중이기도 한데 현대차그룹도 뭐 잘 아시죠? 현대모비스가 있고 모비스가 현대차, 현대가 기아, 기아가 다시 모비스. 이 뺑뺑이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몽구 회장이 맨 꼭대기에 있는 현대모비스를 지배는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정의선 체제로 와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를 갖고 있는 건 0.5%도 안 됩니다.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지분, 거의 20%를 갖고 있는 글로비스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의 또 경영구도, 순환철자 구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도 지금 보면 모비스를 지배하는 정몽구 회장 체제입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현대차, 현대차가 기아차,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가게 되는 저 구도인데 그걸 이제 현대모비스를 정몽구 회장이 7%를 갖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의선 회장과 모비스는 큰 고리가 없습니다. 0.3%밖에 안 되고 정의선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집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집은 삼성물산인 것처럼 저 글로비스 체계로 바꿔야 되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되려면 글로비스가 더 좋아지고 더 뚱뚱해서 모비스와 글로비스가 합쳐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 방식을 계속해서 생각해내고 있겠고요. 그래서 지난 2018년에도 한번 저 시도를 하거든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합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세간의 엄청난 비판을 또 받게 돼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삼성물산이 그랬던 더 많은 재료를 갖게 돼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가치는 계속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거고 지난 2018년에 한번 쓴 맛을 봤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비스를 분할을 한 다음에 모비스에 있는 그 AS 사업부 같은 부품은 사업지주로 가고 그 인적 분할된 회사와 글로비스를 합쳐서 걔를 꼭대기에 올린 요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잽이 안 되죠. 모비스라는 회사는 엄청 크고 글로비스는 지금 컸지만 그때는 더 낮았어요. 이게 두 개를 어떻게 합치냐? 세간의 문매를 맞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몽구 회장이 38년생입니다. 90세에 가까이 와 있고요. 정몽구 회장의 재산이 5조, 이거 상속세율 할증까지 붙는다면 3조 이상을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 재벌들도 돈 없습니다. 3조라는 실탄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비스와 모비스의 합병을 또 한번 제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렸어도 아직도 비교가 안 돼요. 어제자로 모비스 시총이 23조, 글로비스가 키워도 지금 8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20조 정도는 돼야죠. 15조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비스의 가치도 커져야 되겠고 가치 키우는 건 뭐겠습니까? 첫째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장성을 갖다 붙여야 됐죠. 앞서 막 지금 삼성물산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글쎄요. 이쪽 글로비스 쪽에서도 어떤 뭐 재료를 하는 글로비스도
현대차 그룹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 차원에서 오늘 삼성물산과 글로비스를 한번 오늘의 작전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